반갑습니다. 웬 브이로그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학교 과학실입니다. 현미경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학교 과학실에 있는 현미경으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현미경을 펴셨습니다. 브이로그 같죠? 아닙니다. 유튜버 아닙니다. 뭐야? 그건 아니고 선생님이 현미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생명과학과 가게 되면은 현미경 꼭 쓰거든요. 근데 현미경 기본적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사용법이나 뭐 보관법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좀 무식해서 그건 아닌데 그래서 선생님이 살짝 언급하고 오늘의 또 가장 중요한 내용 세포의 크기 측정을 얘기하려고 선생님이 가져왔습니다. 여기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사실 오늘 머리 했는데 그래서 머리도 못 감고 왔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 집중. 자 우리 학교 현미경 가지고 선생님이 먼저 얘기해 볼게요. 우리 앞에 현미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광학현미경, 전자현미경. 그리고 전자현미경에는 주사전자현미경 혹은 또 투과전자현미경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실험실에서 쓰고 있는 모든 현미경은 지금 광학현미경이죠. 하지만 임상병리실이나 대학병원이나 큰 교실 하나를 차지하고서 볼 수 있는 그 정밀, 조직검사를 하고 하는 정밀 검사를 할 적에는 템과 같은 것들을 쓰죠. 맞죠?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대부분 다 광학현미경을 씁니다. 자, 우리 학교 지금 현미경이 여기 있는데 우와 되게 오래됐죠? 엄청 오래됐죠? 맞죠? 맞아요. 사실 우리 학교가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오래된 현미경을 가지고 왔는데 저기 뒤쪽에 장이 보입니까? 저기 장에 현미경들이 다 있는데 되게 오래된 현미경들이 많아요. 오래된 현미경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최근 현미경도 사실 있어요. 있는데 최근 현미경이 되게 무겁기도 하고 또 그리고 선생님은 사실 우리 학교의 역사와 전통이 묻은 이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 현미경이 보이는데 현미경 가지고 있으니까 선생님 멋져 보이죠? 안 그렇습니까? 자 여기서 흰 가운까지 입어주면 끝나는 거죠. 괜히 멋있어 보입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지금은 아줌마처럼 보이지만 가운 입으면 선생님으로 보이겠죠? 그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 말고 자 그러면 우리 현미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미경을 여러분이 꺼내서 가지고 올 적에는 어떻게 가져와야 될까요? 이렇게 무식하게 들고 오면 안 됩니다. 현미경에는 여기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 잡고 덜렁덜렁 다니면 안 됩니다. 현미경을 잡고 한 손으로 받치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학교도 저기 뒤에 장에서 선생님이 이 손으로 잡고 이렇게 빼기 쉽도록 지금 저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일단 현미경은 무조건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받치고 다녀야 됩니다. 덜렁덜렁 들고 다니면 조교 선생님이나 선생님한테 혼납니다. 알겠죠?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있는 또 그리고 굉장히 정밀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아무데나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한 손으로 잡고 밑에 받치고서 여기에 자리에 둡니다. 자 이렇게 자리에 두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가지고 온 이 오래된 현미경은 아래쪽에 이렇게 아래쪽에 반사경이라고 하는 게 달려 있거든요. 이렇게 반사경이라고 하는 게 달려 있는데 이 반사경이 빛을 모으는 장치인데 요즘은 웬만하면 여기 이렇게 반사경보다는 전원 장치가 연결되어 있어서 전원 장치에 전원을 먼저 꽂고 불이 오는지 확인하고 보도록 하는 거죠. 맞죠? 자 그리고 이 현미경 자 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눈으로 보는데 렌즈가 이렇게 있습니다. 렌즈를 선생님이 이렇게 뽑았어요. 이렇게 렌즈를 뽑았는데 이 뽑은 렌즈는 선생님이 눈을 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접안 렌즈라고 말합니다. 중학교 때 배웠죠. 접안 렌즈입니다. 자 여기 접안 렌즈에 배율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여기 20 꽃표 이렇게 20x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20배라는 얘기죠. 얘는 20배 확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회전판이 있습니다. 이 회전판에 지금 렌즈가 몇 개 달려있냐 하면 자 여러분 눈에 보이면 3개입니다. 3개 맞죠? 3개인데 배율이 각각 다 다릅니다. 자 여기 배율이 가장 짧은 애가 누구냐?
여기 숫자가 적혀 있지만요, 여기 달려있는 렌즈가 바로 대물 렌즈입니다. 대물 렌즈는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이 배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상을 찾을 적에는 어떤 렌즈부터 맞추어야 하느냐, 어떤 대물 렌즈부터 맞추어야 되냐고 하면 길이가 가장 짧은 것부터 맞추어야 합니다. 이게 돌리게 되면 딱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딱 걸리게 되면 나는 여기에서 20배, 그리고 우리 학교 현미경에는 제일 짧은 게 5배거든요. 5배짜리 딱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시료가 얹어지는 제물대입니다. 제물대 위에 시료를 올리죠. 근데 이거를 앞에 사용한 친구는 제대로 사용했는지 선생님이 먼저 보게 되면, 자, 내려가죠. 이 친구는 제대로 현미경을 마무리를 안 한 겁니다. 친구들이 보통 이 현미경을 다 쓰고 나면은 이 제물대를 아무데나 두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다음 쓰는 친구가 불편하고, 그리고 또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긴 렌즈는 길이가 가장 길죠. 요 렌즈가 가장 긴 렌즈가 이게 위로 와 있게 되면은 사실 제일 짧은 거라도 상 찾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 말이 좀 그런가? 이렇게 되면 많이 올라가 있다면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현미경을 사용하고 끝나게 되면은 제물대는 가장 아래쪽에 내려두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내려다 두고, 그리고 항상 렌즈는 제일 배율이 낮은 거에 맞추어서, 그리고 제물대는 내려놓고 대물 렌즈의 배율은 가장 낮은 것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탁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가져다 두어야지 그 다음 친구가 탁 와서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가장 낮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위에, 제물대 위에다가 우리가 만드는 프레파라트,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시료를 여기다가 탁 올립니다. 올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조동나사, 그리고 옆에 작게 있는 미동나사, 조동나사로는 상을 찾습니다. 이렇게 퍽 올리면 상을 찾습니다. 찾았다, 초점이 안 맞네 할 적에 미동나사를 돌리는 겁니다. 알겠죠? 알고 있죠, 여러분? 중학교 때 했잖아. 선생님이 또 괜히 모르는 줄 알고 설명하는 거에 거 맞죠? 그래, 어쨌든 여러분이 항상 할 때 선생님 또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죠. 제일 밑에 낮춰놓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세포의 크기 측정이잖아요. 세포의 크기 측정이라는 말은 세포의 크기를 재려고 하면 뭔가가 필요하잖아. 현미경이 필요합니다. 세포는 현미경으로 볼 거고, 현미경으로 크기를 잴 때는 또 크기를 재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있잖아, 우리 현미경 말고 그냥 우리가 사물이 있어. 선생님 볼펜이 이렇게 있습니다. 볼펜이 있는데 이 볼펜의 길이를 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길이 어떻게 잽니까? 자 재면 되잖아. 몇 센치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도 길이, 즉 크기 같이 봅니다. 길이를 재려고 하면 자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현미경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2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2개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일까요? 초점이 맞춰지나요? 선생님이 이거 익숙하지 않아서 잘 좀 어려운데, 자, 먼저 여기 네모. 자, 네모에 있는 애가 뭐냐고 하면요, 오브젝티브 마이크로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로미터인데 이 마이크로미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자, 안에 이렇게 플라스틱처럼 된 애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뚜껑을 열게 되면 매우 소중한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습자지로 감싸져 있어요. 습자지로 감싸져 있고, 이거를 펼치게 되면 짜잔! 보입니까? 이렇게 하면 보이려나? 아닌데. 자, 이렇게 하면 보이려나? 이것도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는 슬라이드 글라스, 우리 실험실에 여기 뭐 혈구 떨어뜨리고 뭐 이런 거, 그 슬라이드 글라스하고 똑같아 보입니다. 교과서에 이 그림이 그대로 있습니다. 슬라이드 글라스 같아 보이나 여기 안쪽에는 동그랗게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가요, 너무 미세합니다.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면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현미경으로는 보입니다. 이 애를 뭐라고 하느냐?
대물 마이크로미터라고 얘기합니다. 대물 마이크로미터. 대물 마이크로미터는 일단 마이크로미터는 잡니다. 그러면 현미경에서 쓸 잡니다. 그런데 얘는 어디 쓴다? 대물 마이크로미터니까 대물 렌즈 쪽에 써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 쓴다? 여기 위에 올리는 겁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프레파라트 보듯이 중간에 이렇게 두는 게 바로 대물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오, 쉽죠? 자, 그러면 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그랗게 생긴 애입니다. 동그랗게 생긴 애 이렇게. 보일까요? 자, 이 동그랗게 생긴 애는 또 어떤 자냐고 하면은 자, 뚜껑을 열면 유리 렌즈입니다. 렌즈인데 이렇게 렌즈인데요. 이 동그란 렌즈가 있는데요. 이 렌즈는 바로 어디 들어가는 거냐? 자, 잠깐 여기 둘게요. 얘가 아까 뭐였습니까? 접안 렌즈였죠. 눈 이렇게 한다고 접안 렌즈였습니다. 접안 렌즈에 얘를 끼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끼우냐 하면요. 선생님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볼게요. 자, 뱅글뱅글 돌렸습니다. 그러면 나사처럼 이게 풀어집니다. 자, 넣고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돌아가는 소리 들리죠? 자, 다 끼워졌습니다. 그러면 이 접안 렌즈 안에 얘가 들어갔습니다. 얘는 접안 렌즈 안에 들어가는 자라고 접안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꽂게 되면 현미경에 자가 몇 개 들어갔습니까? 2개 들어갔습니다. 여기 들어간 접안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 여기 있는 대물 마이크로미터. 자, 이거 2개를 이용해서 세포의 크기를 측정할 겁니다. 선생님, 그냥 작아지고 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일 쉬운 방법은 뭘까요? 자, 내가 알고 싶은 세포의 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딱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딱 되겠네. 그런데 문제는 자, 지금 여러분 보기에 이 대물 마이크로미터는 꼭 슬라이드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뭐 세포를 올린다고 쳐볼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가려집니다. 세포가 얘보다 더 작아야 되는데 얘를 가리는 거야. 가리기 때문에 얘는 직접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얘랑 2개 다를 이용하지만 결국은 얘만 이용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중간에 세포의 크기를 측정하면서 배율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배율을 달리한다는 말은 접안 렌즈를 이렇게 빼서 배율을 달리하는 것보다 여기 회전판을 돌려서 보통은 배율을 달리합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기 안에도 지금 자가 들어가 있죠.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현미경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있긴 한데 그것까지 지금 그 짧은 시간에 준비를 못했긴 한데 여기에도 자가 있는데 얘는 내가 눈에 보이는 시야에 얘는 그대로 그냥 눈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배율이 달라지게 되면 얘의 크기만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자, 선생님이 일단 여기 종이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종이를 준비했는데 자, 선생님이 종이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조금 치워볼까요? 선생님이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에 여러분 눈금이 지금 보입니까? 보이죠? 위쪽에 있는 눈금도 있고 아래쪽에 있는 눈금도 있는데 자, 보게 되면 위쪽의 눈금에는 이렇게 눈금 표시만 있고 숫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에는 눈금이랑 숫자까지 적혀져 있죠. 이게 바로 위쪽 같은 경우 눈금이 없는 애는 바로 누구냐고 하면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은 확대해서 보게 되면 위에처럼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아래쪽과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접안 마이크로미터는 이렇게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가 있는 이유는 뭘까? 얘로 칸수를 셀 거거든요. 선생님, 얘는 칸수 안 셉니까? 얘도 셉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세포의 크기를 잴 때 쓰는 그 개수는 접안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접안 마이크로미터가 보통 눈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이 눈금을 이렇게 표시했는데 여러분한테 세포의 크기를 측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보여줄게요. 크기를 재고 싶은데 얘의 길이 그리고 얘가
200배로 확대된, 그러니까 즉 얘는 100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은 얘를 2배 확대시킨 200배 세포의 그림입니다. 같은 건데 확대시킨 겁니다. 확대하면 이렇게 되죠. 맞죠?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의 세포의 크기는 어떨까? 세포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할까?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선생님이 너무 쉬운 걸 어렵게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미안해요. 자, 그러면 나는 이 세포의 길이를 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밑에 거 보지 마시고 위에 거부터 얘기합시다. 나는 100배일 때 세포의 크기를 재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여기가 질문입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자, 제일 먼저 할 일은 여기 아래쪽에 있던 대물 마이크로미터라고 했던 거 있죠? 이 대물 마이크로미터를 여기 재물대 위에 올립니다. 알겠죠? 여기에 이렇게 올릴 겁니다. 올리고 저반 마이크로미터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 현미경 시야에는 어떻게 되냐? 아까 말했던 눈금이 있는, 자,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줄게요. 눈금이 있는 접안 마이크로미터의 눈금과 현미경 시야에는, 그리고 눈금에 그 숫자가 붙어 있지 않은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숫자가 이렇게 겹쳐지게 되겠죠. 맞죠? 겹쳐질 적에 이렇게 삐뚤음하게 겹쳐지지 않게 하고 얘가 이렇게 딱 바로 겹쳐지게. 자, 선생님이 두 눈금을 겹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겹친 게 보입니까? 이걸 어떻게 겹치냐고 하면 대물 마이크로미터는 슬라이드를 그대로 두죠. 여기 위에 있는 저반 마이크로미터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바로 겹칠 수 있게 합니다. 알겠죠? 바로 겹쳤어요. 겹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그 두 눈금이 겹치는 데가 어딘지 체크합니다. 선생님 이거 완전 일치하는데요. 완전 일치 아닙니다. 선생님이 너무너무 잘 맞춰서 그래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좀 차이가 날까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위에 눈금이 없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눈금이 있는 애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 겹치는 부위를 찾는 겁니다. 왜요, 선생님? 자, 여기 대물 마이크로미터는 길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 눈금의 길이가 10 마이크로미터. 그러면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안 정해져 있어요. 왜? 확대되거나 하면 이렇게 계속 값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세포를 올리게 되면 겹쳐져서 자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크기를 찾고 얘를 치우고 그 세포를 올려서 몇 눈금에 해당하는지를 찾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얘를 직접 이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한 눈금의 길이가 10 마이크로미터라고 했거든요. 그럼 제일 낮잖아. 맞죠? 10 마이크로미터인데 두 칸 해당하면 이 안은 20 마이크로미터는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위에 세포를 올리게 되면 겹쳐지니까 어두워지니까 이거를 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크기는 계속 변합니다. 확대되면. 하지만 얘는 가려지진 않잖아요. 왜? 요 렌즈를 통해서 밑에를 보는 거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구해야 되는, 얘는 자꾸 변하니까 얘를 통해서 얘의 한 눈금의 길이를 정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얘는 치워버리고 한 눈금의 길이가 5 마이크로미터라고 했지. 근데 얘를 올렸더니 5칸에 해당해요. 5, 25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 세포의 크기 측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배율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 접안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는데? 겹치는 눈금을 재야 돼. 겹치는 눈금. 자, 다시. 선생님이 가지고 온 이것은 얘는 누구냐? 얘입니다. 대물 마이크로미터라고 했습니다. 여기 대물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10 마이크로미터라고 했잖아요. 10 마이크로미터. 맞죠? 좋아. 자, 그러면 한 눈금의 길이가 안 정해진 저반 마이크로미터를 이렇게 겹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겹친 것이 참 잘 보이게 하려고 하면요. 이렇게 할까요? 선생님이 만들어 온 애가 보니까 이 대물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 안에 저반 마이크로미터가 몇 칸 들어갔냐?
두 칸 들어갔습니다. 대물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죠? 10 마이크로미터라고 했죠. 그런데 거기 안에 저반 마이크로미터 눈금 2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5지. 얘가 10이라며. 근데 2개 들어갔으면 5, 5, 10이잖아. 그러면 이 겹쳐진 부분의 길이를 보고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얘를 보니까 대물 마이크로미터 한 개가 10 마이크로미터니까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크기는 지금 현재 5구나. 5, 2개가 대물 마이크로미터 한 칸에 들어갔구나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를 찾았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세포의 크기 재볼까요? 선생님이 재고자 하는 이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겠습니다. 대물 마이크로미터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대물 마이크로미터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얘가 할 일은 한 칸에 10이다라고 하는 것만 이용하면 끝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앞에서 이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크기가 5 마이크로미터라고 찾았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100배일 때 100배 찾았습니다. 여기 이거랑 100배일 때 현미경을 딱 봤더니 그림 속에 이런 그림이 등장했습니다.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는 우리 앞에서 5 마이크로미터로 정했습니다. 맞죠? 여기서 체크했죠? 자, 그런데 좀 전에 보니까 이 세포가 여기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몇 칸에 해당하고 있었습니까? 몇 칸입니까? 하나, 둘, 셋, 넷, 4칸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4칸. 자,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가 5 마이크로미터였고 그런 애를 4칸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포는. 그러면 이 세포는 길이가 얼마입니까? 5, 4, 20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배일 때 이 세포는 한 눈금의 길이 5 마이크로미터가 4칸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20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잘했죠? 자, 그러면 이제 재물대 위에 있는 회전판을 돌려서 배율을 높였습니다. 자, 선생님이 배율을 높였어요. 배율을 높이게 되면 얘는 그대로 있죠? 얘는 그대로 있고 밑에만 돌린 겁니다. 그러면 얘는 그대로 있고 밑에만 사물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확대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솔직히 말해봅시다. 확대됐습니다. 위에 있는 우리가 얘랑 같은 겁니다. 같은데 확대된 겁니다. 얘의 길이가 20 마이크로미터라고 우리가 찾았잖아요. 그러면 확대가 되면 얘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같지. 맞죠? 왜? 자, 100배일 때. 자, 선생님이 길이가 이만큼 있잖아요. 100배일 때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은 조금 더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도 선생님 길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얼굴이 됐다 커 보이긴 하지만 잠깐만. 그럼 봐봐. 선생님 얼굴의 길이가 이만하죠? 그럼 여러분한테 가까이 가면 와, 커 보인다 하죠? 그러면 선생님의 길이가 이렇게 커 보인다고 선생님 길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길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선생님 길이는 똑같은데 여러분한테 가까이 간 거잖아. 그겁니다. 그래서 얘의 크기나 같은 겁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100배일 때 이거죠. 그러면 200배일 때도 세포의 크기는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선생님 써보겠습니다. 20 마이크로미터. 좋아요. 자, 얘의 크기나 같습니다. 그냥 얘가 가까이 다가온 것일 뿐입니다. 맞죠? 세포의 크기는 같은데 당연히 뭐가 달라질까? 칸이 달라지겠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배율이 커지든 작아지든 요거 그대로입니다. 내 눈에 그대로 보입니다. 자, 요렇게 붙이면 우리 몇 칸 차지했습니까? 4칸 차지했죠. 그런데 확대하게 돼도 얘는 눈에 그대로 보입니다. 얘만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짠. 자, 여기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몇 칸 차지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칸 차지하고 있습니다. 얘 8칸.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떼고 또 한번 써볼까요? 자, 얘는 8칸을 차지했네.
자, 그러면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는 얼마일까? 앞에서 한 눈금의 길이가 5일 때 4칸을 차지해서 20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율이 커져도 20은 똑같잖아. 근데 8칸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한 눈금의 길이는 얼마게? x 곱하기 8은 20. 그럼 x는 얼마입니까? 자, 보세요. 길이는 여전히 20이죠? 여기도 여전히 배율이 커져도 길이는 똑같습니다. 맞죠? 그런데 얘는 몇 칸 차지했어요? 커지니까 8칸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x 곱하기 8은 20이니까 x 값은 얼마? 2.5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4칸이 차지했잖아. 근데 8칸이 차지했죠. 그러면 배율이 커지게 되면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작아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랑 세포의 크기 측정했는데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데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결론. 자, 배율이 100배에서 200배로 2배 증가했죠. 2배 증가하게 되면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크기는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리고요, 눈금의 수는 2배로 증가합니다. 2개 곱해서 크기가 나오는데 하나가 2분의 1, 하나가 2배라면 결국 세포의 크기는 배율이 커져도 같습니다. 100배일 때도 이 길이는 같고 200배일 때도 길이는 같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 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일 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A 곱하기 B가 C가 나온다면 여기서 이 미지수 3개 중에서 2개만 알면 한 가지는 구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배율이 2배 증가하면 눈금 수도 2배입니다. 하지만 한 눈금의 길이는 2분의 1만큼 작아집니다. 그리고 세포의 크기는 배율이 커지든 작아지든 같습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이랑 현미경으로 보겠다고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마이크로미터, 즉 얘는 대물 마이크로미터죠. 이쪽에 들어가는, 그리고 저반 렌즈에 들어간 저반 마이크로미터, 이거 2개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왜 우리가 저반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는지 알겠습니까? 왜요? 얘는 한 칸의 길이가 안 정해져 있고요. 배율이 커지면 계속 달라집니다. 선생님, 내 눈에는 똑같이 보여. 내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데 사물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같은데 이 한 눈금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알겠죠? 선생님 말을 깊이 이해해 주세요. 시야에 얘는 같은데 사물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될 때는 4칸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되면 8칸이 차지하니까 한 눈금의 길이 개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세포를 보자면 얘는 고정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잘 이해해 주시고 그 배율이 커지면은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사실 하루 만에 크기하고 2개를 동시에 찍긴 찍었는데 어떻게 이해를 여러분이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쉬운 것 같지만 안 쉬웠습니다. 왜? 100배라고 했는데 200배 그림이 나와 있고요. 200배 그림 나왔으면 200배 그림으로 세포의 눈금 한 눈금의 길이를 재면 될 텐데 또 100배짜리를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교과서 문제는 쉽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란이 있겠지만 정신 똑띠 차리고, 알겠죠? 똑띠 차리고 잘 보시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세포의 크기 측정에 오늘 이야기가 많았지만 압축해서 다시 줄여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습니까? 선생님은 여전히 어색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카메라가 여기 딱 앞에 있어가지고 사실 찍어주시는 선생님도 가라고 했어요. 너무 쪽팔려서 혼자서 도저히 자,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왜 이거 한 눈금이 그게 어떻게 되는데 얘를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얘의 한 눈금을 계속 구하는데 구조상 얘는 겹쳐지니까 안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우리가 세포의 크기를 구할 때는 항상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를 계속 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이 많이 힘들었죠? 쌤도 이해해요. 자, 그래도
처음에 다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 계속 공부하게 되면 모르는 건 절대 없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보다 공부를 조금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해서 선생님이 내린 결론은 뭐냐고 하면 공부는 무조건 양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지만 진짜 내 공부 양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최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선이란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이긴 하죠. 근데 여러분이 내용을 모르는 게 있다면 내가 지금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구나, 아직 공부량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 학교 과학실이죠. 우리 학교 과학실인데 여러분 과학실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죠? 선생님도 대학원에서 실험을 하며 날밤 새고, 그리고 또 실험해놓고 타이머 돌려놓고 실험을 기다리면서 차 마시고 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학실에서 과학자들은 많은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생명과학 선택했으니까, 맞죠? 근데 생명과학을 꿈꾸는 친구들이 지금 고3들이 이렇게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있는데 내년에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선생님은 매우 궁금합니다. 아마도 생명과학 쪽 관련된 진로를 가졌다면 지금쯤 캠퍼스를 막 누비면서 즐거운 20살을 만끽하고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러분에게 그 과학실 혹은 실험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여러분이 과학자로서 꿈을 키우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거기에서 타이머를 돌려놓고 또 다른 실험을 준비하고 또 과학적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이론적으로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들을 실험실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내년 그리고 후내년 그리고 그 뒤에 실험실에서 타이머 돌려놓고 실험하고 있으면서 문득 고3 때 윤주쌤이 지금 생각날 거라고 했는데 생각날 겁니다. 맞죠? 사실 실험실에서 있는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꿈꾸니까요. 맞죠? 그랬는데 선생님은 사실 실험실에 있는 시간보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가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실험실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열심히 꿈을 가지고 노력하시고 내년에 1학년은 아직 실험실에 안 들어가니까 실험실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실험하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아직 백신 이런 것들이 우리 개발이 안 되었잖아요.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그런 것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K-의료라고 해야 됩니까? 전 세계적입니다. 맞죠? 여러분이 거기에 선두주자가 되기를 선생님은 간절히 바랍니다. 선생님은 여전히 여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나중에 지금 배운 생명과학으로 우리나라 의료계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선생님은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안녕.